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오늘은 전일 미 증시가 폭등을 한 영향에 시가부터 양시장 다 굉장히 강하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양시장 사실은 시가부터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장중 변동성이 좀 많이 나왔었죠. 특히 코스피의 변동성이 코스닥보다 더 심하게 좀 나왔던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도 고점 기준에서는 거의 0.7% 가량 장중에 밀렸기 때문에 이 또한 변동성이 상당히 많았다. 또 종목과 종목별 변동성 흐름도 굉장히 컸죠. 요즘 시장 자체가 약간의 시소 게임 양상을 보이다 보니 한쪽이 올라가면 꼭 풍선에 다른 한쪽이 들어가면 한쪽이 튀어나오듯이 풍선 효과가 나오는 그런 시장 모습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엇박자 안타게 잘 해야 되는 그런 시장인 것 같고요. 자, 바로 시황 들어가 보면 전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신고가를 경신을 했는데 IT 섹터가 하락을 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선물 옵션 만기에 따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누른 결과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시장의 단기적인 공포를 좀 불러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참 이런 코로나 관련된 부분이 증시에 악재로 작용을 지속적으로 할지에 대한 의문이 많아서 사실 굉장히 조심스럽게 보이는데 이런 종목군들이 연일 또 오늘 급등을 하면서 하나의 테마군을 이루었던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랜만에 양 시장 다 하락 종목 수가 소폭 더 많은 모습으로 마감이 됐고요. 일단은 환율은 긍정적인 부분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수급 또한 오늘 비록 시장이 약간 밀렸지만 여전히 외국인들 선물 포지션을 확대하는 모습 속에서 오늘 살짝 줄였다 팔았다 정도 모습만 보여집니다. 일단은 지금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이번에 선물은 롤오버 시킬 가능성이 약간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내일도 살짝 이 일부는 청산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일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한 번 더 조정을 받지 않을까. 그렇다면 IT 반도체가 내일까지는 조금 약세 기조를 가고 그 이후에 다시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보면은 여전히 IT 섹터의 하나의 축을 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IT 섹터 또한 2음봉 내지 3음봉이 나오면은 조정시 매수 관점에서 일단은 접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게임 섹터도 어제 언급드렸다시피 2음봉 정도 구간에서 굴적 반등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이 시속 게임을 하고 있는 듯 합니다. 꼭 풍선 효과처럼 말이죠. 한쪽을 눌러버리면 다른 한쪽이 튀어나오고 한쪽은 또 과격하게 눌려지고 그런 모습들이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 이 시장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시황 보면 미 증시 전일 파우치에 다시 한번 오미크론에 대해서 거의 확실하다라고 더 강한 긍정을 말을 하면서 상승폭을 한 번 더 키웠었는데요.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 가까이 급등을 했죠. 애플도 신고가를 쳤고 테슬라도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나오면서 1000달러를 다시 돌파하는 등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 굉장히 좋은 모습이어서 국내 증시 개출발을 했는데 일단 코스피 코스닥 기준에서 코스피 3000포인트, 코스피 1100 1010포인트 저항 구간에서 일단 지수의 저항을 받았다라고 보면 됩니다. 지수 자체적으로는 사실은 저항을 받아야 될 구간에서 저항이 나온 것이죠. 보면 이러한 구간들, 여기에 박스권이 쳐져 있는 이 매물이 많은 구간들을 그냥 다이렉트로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첫 자리에서 조정을 받고 힘을 모아서 올라가는 모습이 더 좋을 거고요. 코스피도 마찬가지죠. 이 매물 구간에서 단기 헤드앤숄더를 만든 이후에 여기에서 추세가 무너지면서 꺼졌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오늘 추세를 돌파하는 갭이 나왔고 다시 눌렸다가 돌리는 모습이 나오면 조금 더 긍정적인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 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자, 내일은 선물옵션 동시 만기를 앞뒀습니다. 일단은 지금까지 구축되어 있는 포지션 등 옵션 포지션이나 등등을 봤을 때는 큰 이변이 없는 한
네, 큰 변동성 없이 그냥 끝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선물을 조금 더 매도를 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일부 밀릴 가능성이 있지만 기존의 물량들을 전부 다 청산을 해버리는 게 아니라 내년으로 롤오버를 시킬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현물이 저평가 구간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큰 무리는 없어 보이고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조정을 받게 되면 단기적으로 IT 반도체가 또 내려오겠죠. 지금 시장에서 가장 강하게 올라왔던 게 주성 엔지니어링, DB하이텍은 오늘 올라갈 때 일부 청산 의견을 좀 드렸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강했던 게 LX 세미콘, 그 다음에 OLED, 이녹스 첨단 소재, 그 다음에 소재 쪽에 하나 머트리얼즈, 그리고 어제 언급드렸던 뭐 LB 세미콘이나 테스나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IT 반도체가 일제히 갭을 들었을 때 사실 어제 저희가 중가로 들어갔다가 오늘 청산을 하고 다시 봐볼 생각입니다. 결국 다 순환매를 거쳐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주고요. 실적적인 부분에서 여전히 굉장히 좋은 상태에 있으나 자기 텀이 아니지 않나, 아직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겠구나 정도로 생각이 되는 거죠. 일단 IT 반도체 몇 개만 더 보고요. 오늘 이제 2차 전지에도 여러 가지 호재성 재료들이 몇 개 나왔습니다. 일단 테슬라의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IPO를 신청을 했죠. 이러한 등등의 호재 등이 아침부터 기관 외국인의 수급에 의해서 강하게 2차 전지 섹터에 들어오면서, 근데 사실 2차 전지도 시총 상위 주도 주권에 있는 종목군들만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게 조금 아쉬운 모습이죠. 강한 종목군들 안에서만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 그리고 게임 섹터 전일까지 조정을 받았고 어제 사실은 뭐 위메이드의 이 아이템이 1억 가까운 금액에 팔려 나갔다 등등 그런 이슈 외에 또 위메이드에서 서버가 추가적으로 확대됐다. 컴투스는 메타버스 원격 진료를 확대한다. 게임빌은 플랫폼에 게임을 추가한다 등등의 이슈들이 이 게임 섹터에도 굉장히 많이 몰렸습니다. 그런 부분이 게임 섹터의 강세를 조금 더 나타났고요. 그 밖에 뭐 비덴트라든지 다날 이런 섹터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사실 코로나 확진자가 7,000명을 돌파하면서 오전에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래서 오전에는 사실 이쪽 섹터에 대한 별다른 생각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전부터 재택 관련된 종목군들이 굉장히 강했었는데 사실 핑계일 수도 있지만 오늘 오전은 제가 모니터가 하나가 터져버려 가지고 장전에 라이브 방송을 준비하기 전에 모니터가 하나 터지는 바람에 그걸 뭐 정리하다가 뭐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이 기사를 그냥 흘려 봤던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아침에 굉장히 좋은 기사였던 내용인데 재택 치료 시 4인 가구에 136만 원을 지원을 하고 대폭 확대하겠다 등등의 이슈가 일단은 7,000명과 만나면서 더 강하게 시장에 작용을 했고요. 여기에 또 이런 게 또 나왔죠. 장중에 오후장에 한 번 더 비트컴퓨터를 당겼던 거는 윤석열 백신, 병원, 코로나 대책을 1호 정책으로 한다. 이런 이슈들이 나오면서 이런 이슈들이 나오면서 오늘 코로나 관련 수혜주들이 정치권과 또 만나면서 더 강한 흐름을 보여주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안 그래도 이 뭐 병상 부족이라든지 그리고 코로나 이슈들이 많았었는데 일단 확진자가 7,000명을 돌파하는데 한 이후에 이 정부 관료들의 발표에 의하면 뭐 10,000명 넘는 것도 시간 문제다 등등의 이슈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그 공포가 조금 더 확대되었다라고 판단이 드네요. 자, 다음 주는 이 싸이월드가 이제 정식 오픈을 앞당겨 두고 있습니다. 사실 놀면 모아지에서 뭐 5분간 뭐 100만 명이 접속했다 등등 그러한 이슈가 굉장히 재료적으로는 강해 보인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다음 주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고 주말에도 이러한 이슈가 굉장히 또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또한 놀면 뭐하니 주말에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다음 주에도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주 후반에는 싸이월드 관련주를 눌림시 매매 관점으로 한번 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메타버스 또한 다음 주 K
K 메타버스 페스티벌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구간적으로 많이 밀려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뭐 단기적으로 대장주 위주에서 단기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종목군들을 압축해서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게임, 메타버스, NFT, 2차 전지, 어차피 이 네 개 섹터는 메가 트렌드 관련된 섹터이기 때문에 사실 눌림의 강도가 어느 정도일지를 보면서 분할로 접근을 해야 되는 섹터고요. 그 외의 섹터, 사실은 이쪽보다는 폭발력은 떨어지겠죠. 폭발력은 떨어지겠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코스피가 바닥 연초 대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밀려있는 상태에서 연말로 지수가 정상화됐을 때는 알아서 올라가는 구간이 분명히 나올 수 있겠다라고 전체적인 생각을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시간외에서 종목군들 잠시 보면요, 코로나 관련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이 대거 올라왔죠. 국전약품이나 현대바이오 다 치료제고요. 삼성出版사는 왠지 모르겠고, CU메탈과 메디칼도 그런 부분에서, NH벅스, 싸이월드, 옴니시스템, 이재명 정책 관련된 부분에서 좀 올라왔고요. 나머지는 일단은 오늘 강했던 코로나 관련해서 상한가를 가지 못하고 2등주 종목군들은 죄다 밀려버린 모습입니다. LX세미콘도 좀 밀렸었죠. 일단은 내일 종목군들 메타버스라든지 사이월드 관련주들을 서서히 한번 보시는 전략 좋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자, 아까 지수 잠깐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 번만 본다면 이러한 박스권 구간이 존재하죠. 매물권이 많은 구간에서 당연한, 지수적으로는 당연한 저항을 맞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에서 눌렸다 올라가면 견조하게 쌍바닥을 짚고 올라가는 모습이 되는 거고요. 코스피 또한 이 구간 강력한 매물대죠. 강력한 매물대, 여기서 헤드앤숄더 만들고 이 왼쪽 어깨를 넘지 못하는, 흔히 말해서 넥라인을 넘지 못하는 선에서 무너졌기 때문에 이 넥라인에 일단은 걸려서 저항을 받았다. 여기서 옆으로 횡보하면서 올라가는 게 더 매물 소화하기는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힘이 더 필요하겠죠. 누적 수급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일단 눌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으로 생각을 하고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로 인하면은 나머지 그동안 강했던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죠. 주성 엔지니어링도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는데 이런 종목군들이 추가로 이렇게 내려온다면, 음봉 2개 내지는 3개 정도 내려온다면 또 그런 구간을 이용해서 매매 관점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LX세미콘이 3일 연속 급등을 했습니다. 3일 연속 급등을 했는데 이 또한 강력한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또 눌렸을 때 눌림목을 서서히 기다려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밖에 이제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에서는 일단 물량을 좀 줄여라 라고 말씀드린 게 추세라는 것도 존재를 해요. 이런 구간들 만나는 자리들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누적 수급이 굉장히 외국계에서 강하게 들어와 있던 종목입니다. 이런 추세가 일단 하나 있겠죠. 다시 내려오는지 좀 보면서 지금 만들어진 이 구간에 바닥을 잡고 다시 힘을 모아서 가는지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IT 반도체 관련해서 5G 대장격으로 올라가던 종목군들도 밀렸는데 창구 하나에서 그냥 물량을 던져버리는 듯한 느낌도 받더라고요. 장 마치고 창구를 좀 보니까 아마 급격하게 올라온 데에 대한 체크 매물이 좀 나왔는데 지금 누적 수주 잔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HRPR도 5G 또한 메타버스 세계에서 굉장히 필수적인 부분이고요. 삼성전자에 가는 방향에 실적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눌리는 구간 어느 폭까지 밀리는지 5G 장비주 안에서는 HFR을 하나만 보면 될 거로 생각이 들고요. LB세미콘, 네페스 질문을 카페에 아까 잠깐 본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딱 봤을 때부터 IT 반도체 매도가 쏟아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올라가는 거 보고 그냥 다 매도를 해 버렸고요. 이 종목도 이 구간에서 바닥을 잡을 확률이 높겠죠. 그러면 이 아래 구간에서 기다려서 적당한 구간에서 그냥 매수를 하면 결국 아직 가지 못한 섹터에서 이 저점을 올려가고 있고요. 고점도 내려가고 있는 큰 구간에서
삼각 수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년 동안 가지 못하던 이런 박스권을 거래량이 어느 순간에 빵 하고 터지면서 올라간다면 이 또한 박스권 돌파의 흐름이 될 수 있는 바닥권, 저는 바닥권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좋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게임주 보죠. 위메이드. 개인적으로는 오늘 게임주를 공략을 못했다는 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매매를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개인적으로 매매를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제가 좋아하는 자리임에도 하고 하는데 이 게임에 대해서 이 가상화폐라든지 이런 코인 시세와 연동이 될 것이다 라는 개인적인 시나리오가 아마 잘못된 매매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키움증권의 리포트에 의하면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아직 국내 이런 게임사들의 이 생태계는 진행된 게 아니라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코인의 시세와는 별반 의미가 없다. 말 그대로 플랫폼의 확장기이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지 말고 플랫폼이 커졌을 때 의미를 둬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을 장마치고 한번 읽어보면서 굉장히 내가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못했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 사실 게임비를 잡았던 게 최저가에서 잡아놓고 매도를 해버렸으니 이게 매매로 이어지지 못한 게 좀 아쉽고요. 일단은 게임주들 단기적으로 이런 박스권 흐름을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차피 메가 트렌드 안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밑에서 눌려있는 종목으로는 NC소프트 지속적으로 저는 보유 관점에서 보고, 위에 있는 이메이드라든지 지금 뭐 이번에 바닥 구간에서 잡았다면 내일 한 차례 더 급등을 하면 뭐 일부 차익 실현을 해 나가는 전략이 좋겠죠. 위메이드, 뭐 컴투스, 게임빌 등등.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도 동반해서 움직이는데요. 일단 워낙 고점에서 종목군들이 일단은 차익 실현을 하면서 내려오기 때문에 단기적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바닥권에서 조금 덜 움직이고 있는 게임주를 하나 소개를 드리자면, 일단 W게임즈라고 하는데 이 회사는 지독하게 박스권을 좋아하는 회사 중에 하나예요. 지금은 박스권 아래 구간에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1조 밸류에서 2천억 영업이익을 내는 회사는 굉장히 싼 편입니다. 여기 아직 성장성이 좀 부족해서 못 올라가고 있는데, 지난번에 컨콜에서 M&A와 NFT에 대한 말을 언급을 했다라는 점에서 이 또한 언제든지 돌릴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대주주 양도세 이슈에서 자유롭죠. 옳은 게 없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은 크게 밀릴 우려는 많이 없어 보인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메타버스 종목군들, 오늘 싸이월드 종목군들을 하나 볼게요. 다날이라는 종목도 최근에 거래 대금을 엄청나게 터뜨리고 올라왔던 종목입니다. 다날 관련된 이 페이코인 시세가 아직 회복이 좀 못 됐는데, 얘 또한 이 페이코인에 대한 글로벌 확장을 준비를 하고 있죠. 페이코인을 어떤 방식으로 지금 확장을 하려고 하냐, 이더리움 기반으로 해서 글로벌 결제로 확장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 때문에 주가가 고점에서도 잘 버티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싸이월드에게도 연동이 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일단 좀 더 내려오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구간에서는 그냥 뭐 단타 정도로만 좀 사실 오늘 대응을 했던 자리입니다. 정확히 이 갭 구간인데요. 이 갭 하단까지 내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라면 한 차례 더 하락을 한다면, 내일 자리에서 한 차례 더 하락을 해 준다면 뭐 14,000원 이하권 13,000원 구간에서 대응을 해보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날은 지금 꽤 계속 매매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이 구간에서부터 매매를 한 거죠. 이 구간에서부터 일단은 매매를 시작을 해서 일단 끌고 오는데, 오늘도 장 막판에만 물량을 좀 걸어놨었는데 그냥 투두둑 하고 아래 저점에서 체결이 좀 돼서 종가에 올라와서 일단은 전량 차익 실현을 하고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다날도 싸이월드 관련 주고요. NHN 벅스 또한 싸이월드 관련 주죠. 다소 좀 높다 보니까 얘는 지금 구간에서 좀 건들기는 좀 뭐하고, 이 싸이월드 플랫폼에서 B2B 플랫폼을 하려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한글과 컴퓨터인데, 박스권 자체가 굉장히 오래된 장기 박스권을 돌파하고 올라간 종목이라 사실 오늘도 계속 기다리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내일 한 차례 더 밀린다면, 이런 의미 있는 자리까지 내려와 준다면 그 언저리에서 일단 매매를 진행을 해 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싸이월드 관련해서 뭐 CBI라든지 종목이 있는데 딱 보면은 이 차트의 형태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죠. 자, 오늘 2차전지 에코프로 BM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긴 하는데 사실 너무 높은 구간이라 트레이딩 관점 정도에서만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구간을 돌파하고 신고가를 가기에는 다소 부담이 있겠죠. 종목군들이 그냥 박스권을 만들고 워낙 성장성 실적이 좋기 때문에 간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전부 다 오늘 올라온 종목군들은 탑 티어 안에 있는 종목군들이 다 움직였어요. 보면 탑 티어라는 게 저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게임즈 안에서 탑 티어 안에 있는 거 빼버리고, 그다음 백신, 그리고 뭐 2차 전지 안에서 거의 대부분 올라간 2차 전지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거의 다 올라가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엔터, 그다음 IT 반도체 다 빠졌고요. 정책 메타버스 많이 밀렸죠. 일단 메타버스도 한번 봐보죠. 자, 메타버스가 일단 다음 주에 K 메타버스 코리안 페스티벌 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12월 10일 날 메타버스 플랫폼이 게임이냐 아니냐, NFT가 되냐 아니냐에 대해서 게임위에서 발표가 나죠. 그 그런 불안감 때문에 일단 NFT 관련된 메타버스 뭐 등등 종목군들이 많이 밀려 내려오고 있습니다. 일단 뭐 자이언트 스텝도 상당 부분 많이 내려와 있고요. 그다음에 뭐 덱스터도 많이 내려왔죠. 제가 보는 의미 있는 구간까지 거의 이제 내려오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구간들 추가적으로 뭐 3만 원을 이탈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이때 관심 있게 일단 내일 지켜볼 예정입니다. 이런 자리까지 밀려 내려온다면 일단은 좀 지켜볼 생각이고요. 가장 강했던 대장주 위주에서 눌림을 봐야겠죠. 가장 강했던 덱스터, 그다음에 자이언트 스텝, 그리고 위지웍 스튜디오, 이 정도 선에서만 일단은 체크를 하고 봐볼 생각입니다. 굉장히 종목군들이 좀 높습니다. 그리고 뭐 이노뎁이라든지 넥스트는 오늘 약간의 반등이 있었는데 사실 넥스트도 약간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라 좀 더 강한 종목 위주로 보는 게 좀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MP까지 해서 MP까지 해서 일단 종목군들 내려오는지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제일 강한 종목 위주에서 종목을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네요. 자, 오늘 시장 보면은 거의 코로나 관련 종목군들이 시장을 주도를 했죠. 세종 메디칼도 뭐 재료를 붙이면서 좀 올라왔는데, 치료제 쪽은 사실 좀 보기가 그랬습니다. 얘가 강하게 갔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얘는 매매를 좀 안 했던 것 같아요. 강하게 올라왔는데 얘는 개인적으로 매매를 좀 안 하고, 비트컴퓨터만 오후에 잠깐 매매를 좀 한두 차례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군들을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도 사실 지수 하락 때 반대로 종목은 올라갔죠. 근데 지수가 급락하는 순간 올라가 버리고, 예를 들어서 이 구간에서 지수가 급락을 안 하고 올라갔다, 예를 들어서 올라갔다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올라가다가 꺾여 버려요. 이 흐름은 사실은 훈련이 되어야 되고 연습이 돼야만 사실은 먹을 수 있는 그런 지수 변동성과, 그러니까 지수의 푸시냐 아니냐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사실 보는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순간적으로 지수가
무너지는 찰나에 그 시점에 가장 대장주격인 종목군들을 매매하는 방법인데, 통상적으로 뭐 정세가 불안한다든지, 그러니까 미중 분쟁이 막 한창일 때 지수가 급격하게 밀리면은 그런 쪽 섹터로 돈이 몰린다든지, 지금처럼 지수가 좀 밀릴 때 이 코로나가 한창 퍼지고 있다면 또 그쪽으로 돈이 우르르 쏠려버리죠. 그런 이런 약간 시황적인 매매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훈련이 좀 돼 있어야 되고요. 뭐 직장인 분들이 보기에는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저도 이게 지수가 급락할 때 그냥 대충 보고 시장가 매수를 한 거고, 여기서는 눌림 대충 걸어놓고 한 차례는 더 올라가겠지. 왜? 지수가 급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비트컴퓨터는 좀 받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뭐 랩지노미스도 똑같은 관점이죠. 지수가 급락을 할 때 관점은 전부 다 지수가 급락을 할 때 툭툭툭 이렇게, 그래서 지수의 급락을 이용해서 사실은 종목을 봐야 되고, 오늘 오전에 뭐 비트컴퓨터라든지 그리고 2차전지 게임주를 공략을 못한 거는 되게 좀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종목군들은 오늘 사실은 보는 게 맞았던 것 같아요. 보는 게 맞았던 하루였다. 자, 그런 의미에서 다음 주는 또 메타버스도 이제 단기 반등권에 돌입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시청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청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